최근 여의도 금융가와 강남 부동산 시장이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대한민국 1위 부동산 자산운용사 굴리는 돈만 26조 원이 넘는 이지스 자산운용이 매물로 나왔는데 유력한 인수자가 다름 아닌 중국계 자본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의 노후 자금을 책임지는 국민연금이 그렇다면 내 돈을 전액 회수하겠다며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도대체 1조 원이 넘는 이 거대한 딜 뒤에 어떤 검은 속내가 있길래 국민연금이 이토록 격렬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번 매각 사태에 숨겨진 진실과 대한민국 부동산이 중국 자본의 먹잇감이 되고 있는 충격적인 현실을 냉철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인수전의 주인공 힐하우스 캐피탈의 정체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언론에서는 그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글로벌 펀드라고 소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겉포장에 불과합니다. 이 회사를 설립한 장래의 회장은 2005년 예일대 기금 최고 투자 책임자였던 데이비드 스웬슨에게 초기 자금을 받아 창업했지만 그 돈을 쏟아부은 곳은 텐센트, JD.com, 바이두 같은 중국 공산당과 밀접한 빅테크 기업들이었습니다. 즉 힐하우스는 태생부터 성장 과정까지 차이나 머니와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실상의 범중국계 자본입니다. 이번 이지스 인수전에서 그들은 매우 치밀하고 교묘한 전략을 썼습니다. 한국 내 반중 정서와 금융당국의 심사를 의식해서일까요? 자신들이 직접 나서는 대신 최근에 인수한 일본의 자산운용사 3TSAMTY AMC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겉으로는 일본 회사가 인수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일종의 국적 세탁을 시도한 겁니다. 그들은 경쟁자였던 하나생명, 흥국생명 등을 제치고 무려 1조 1천억 원이라는 압도적인 금액을 베팅하며 우선협 상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국민연금이 폭발한 진짜 이유가 나옵니다. 단순히 중국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이건 금융거래의 기본인 신뢰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이지스 자산운용의 최대 고객으로 약 2조 원 가까운 자금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블라인드 펀드 형태입니다. 투자처를 정하지 않고 운용사를 믿고 돈을 맡기는 방식이죠. 그런데 이지스 측은 매각 과정에서 자신들의 최대 물주인 국민연금과 상의 한마디 없이 국민연금이 투자한 자산의 내역과 민감한 정보를 해외 원매자들에게 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명백한 배신행위이자 계약 위반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고양 스타필드 지분 49% 매각을 결정하고 서울 역삼 센터필드와 마곡 원그로브 같은 핵심 랜드마크 빌딩의 운용사를 교체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금융시장에서 가장 큰 손인 앵커 투자자 앵커 인베스터가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연기금과 공제회들도 줄줄이 돈을 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너희가 중국에 팔린다면 우리는 껍데기만 남겨주겠다는 금융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응징이자 경고입니다. 이 사건을 단순한 기업 매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경제안보의 문제입니다. 만약 대한민국의 핵심 부동산 정보가 중국 자본에 넘어가는 것이 우려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 여러분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과연 얼마나 많은 분이 이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계신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지스가 가진 자산이 도대체 뭐길래 안보 이야기까지 나오는 걸까요? 이 회사는 동네 상가를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서울 도심의 프라임 오피스 빌딩, 그리고 무엇보다 데이터 센터와 물류센터 같은 4차 산업혁명의 심장부를 다수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들에는 삼성, SK, 네이버, 카카오 같은 대한민국 대표 기업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 사태 기억하십니까? 건물 하나가 멈추니 대한민국 전체가 마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이터 센터의 주인이 중국계 자본으로 바뀐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건물주는 입주기업의 임대차 정보는 기본이고 건물 도면, 보안시설 정보, 전력 사용량, 서버실 위치 같은 민감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는 우리 기업들의 기밀 정보가 실시간으로 노출될 수 있다는 심각한 위협을 의미합니다. 최근 알리, 테무 같은 중국 이커머스 기업들이 한국 유통시장을 장악하려 하는 상황에서 물류센터 인프라까지 그들 손에 넘어간다면 우리 경제의 혈관이 잡히는 꼴입니다. 자본에는 국경이 없다지만 선진국들은 이미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2023년부터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구매를 2년간 전면 금지했습니다. 호주는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 FIRB의 승인 없이는
기존 주택을 살 수 없게 막아놨습니다. 싱가포르는 외국인이 집을 살 때 취득세를 무려 60%나 때립니다. 이 모든 조치의 타겟은 사실상 중국 자본입니다. 자국민의 주거 안정을 해치고 안보를 위협하는 자본은 받지 않겠다는 명확한 시그널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달러 한 푼이 급해서 풀어버린 외국인 토지법을 20년 넘게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었습니다. 한국인은 중국에서 땅을 아예 살 수 없습니다. 중국은 모든 토지가 국가 소유라 70년 사용권만 거래되는데 그마저도 1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딱 한 채, 그것도 실거주용만 허용됩니다. 임대 수익을 위한 투자는 꿈도 못 꿉니다. 반면 중국인은 한국에 한 번도 안 와봤어도 제주도 땅을 사고 강남 아파트를 쇼핑합니다. 1가구 2주택, 3주택 제한도 없고 종부세나 양도세 규제도 교묘하게 피해갑니다. 더 충격적인 건 대출입니다. 우리 국민은 LTV, DSR 규제 때문에 돈줄이 말라서 집을 못 샀습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자국 은행이나 글로벌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해오면 한국의 대출 규제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서 한국 부동산을 사들이기도 합니다. 한국인은 규제로 손발을 묶어놓고 중국인에게는 무기를 쥐어준 채 싸우라고 하는 꼴입니다. 지난 몇 년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현황을 보면 중국인이 압도적인 1위인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결국 이지스 자산 운용 사태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무너진 상호주의 원칙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서울의 랜드마크와 우리의 주거 터전은 야금야금 중국 자본에 잠식될 것입니다. 국회에는 상호주의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지만 외교 마찰을 우려한 미온적인 태도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돈을 빼겠다고 나선 것은 정치가 하지 못한 일을 자본의 힘으로 막아내려는 처절한 몸부림일지도 모릅니다. 힐하우스 인수전의 결말은 아직 모릅니다.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남아있지만 지금처럼 국민적 반발이 거세고 국부 유출 우려가 명확한 상황에서 승인이 쉽게 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힐하우스가 인수를 완주하지 못하거나 핵심 자산이 다 빠져나간 빈 껍데기만 인수하여 승자의 저주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는 뼈저리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경제의 혈관과도 같은 부동산과 금융, 인프라를 지키기 위해 더 냉철하고 강력한 빗장을 걸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시장은 냉혹합니다. 거대 자본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 내 자산도 나라의 자산도 지킬 수 없습니다.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돈의 흐름과 위기의 신호를 포착하고 싶으시다면 저녁 8시 냉철한 뷰의 알림 설정은 필수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자본의 한국 부동산 잠식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본 영상은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